월요일 주식시마론 오늘의 주제입니다. IRA 고금리 완성차는 저평가되었나?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주 오늘 5,000원 만에 또 바닥권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한 소식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8월부터 시행을 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동화 전환이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시장 동향들 알아볼까요? 네. IR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의 전동화를 가속화하는 역할도 분명히 하기는 하지만 이게 또 수입차에 대한 차별 조건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단계적으로는 아주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금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의 전기차 생산 설비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독려를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그 전기차 시장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전기차 밸류 체인을 미국 내로 유치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안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경 규제들이 많이 강화가 되면서 올해 미국 시장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도 40에서 50%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성장이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EV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성장률을 봤을 때는 확실히 올해부터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워낙 논란이 지금 많은 상황들이거든요. 또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은 불확실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일단 세부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연구원님이 또 리포트에 실어주셨던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보조금 지급 세부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네. 예. 보조금 지급 세부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완성차 최종 조립 조건이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건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핵심 광물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들하고 배터리 부품의 일정 부분 이상을 미국 내에서, 북미 지역 내에서 생산을 해야만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아니라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차량 가격이 일반 세단 타입의 EV 같은 경우에는 55,000달러, 그리고 SUV 타입의 EV 같은 경우에는 8만 달러 이하여야 된다라는 가격 제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입자의 소득 구간이 개인일 경우에는 15만 달러, 그 부부 합산으로는 30만 달러 이하여야 된다라는 또 추가적인 조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내년부터 발효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바로 배터리 소재 부분인데 중국 같은 케이스들을 제외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 글로벌 배터리 밸류 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회피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까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미국 쪽의 움직임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달 현지 시간 8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쪽에서는 또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미국의 상하원에서 모두 발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 전기차 브랜드 입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에서는 좀 불리했었던 조건들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내용을 좀 보시면 민주당 소속의 테리스웰 엘라베마주 하원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보시면 지난 8월에 게시된 이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시행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룰 것을 명시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부터 적용을 하기로 했었던 특정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에 대한 규정 시행 일시도 더 늦추는 것에 대해서 개정안 발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좀 변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바이든 쪽에서 추진해 왔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굉장히 논란을 빚었던 거는 사실 핵심적인 내용들은 중국을 견제한 내용이 핵심인 거는 맞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유럽이나 아니면 한국 같은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동맹국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어떻게 협조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한국처럼 이런 동맹국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좀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는 이게 의회에서 법으로 통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부 차원에서 법안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바로 대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을 상정하고 그리고 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프로세스가 상당히 좀 오래 걸립니다. 뭐 내년도 1월 달부터 바로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통과되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갖고 가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게 법안이 발의되는 시점 자체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완전히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세부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그때까지는 그래도 현대차 기아에 있어서 이런 보조금 같은 이슈들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었을 때, 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 내년도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해준다라든지, 뭐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 자동차들의 전기차 경쟁력을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조금을 안 받는다 하라도 이미 경쟁이 있는 상황인 거고 나중에 또 보조금이 추가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또 거기에 더해서 시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희망을 갖고 기다려봐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보조금 문제도 문제지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을 신청했을 때 빨리 나와줘야지 되는데 지금 그렇죠. 아직도 그 인도 기간까지 몇 달 정도 소요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계속 매달 나오는 미국의 판매 지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3분기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주요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3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했는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타 엔진 리콜 비용이 일회성으로 대규모로 발생을 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적에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양호했지만 일회성 비용 때문에 전년비 대비해서 실적 그 증가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펀더멘털 체력 자체는 양호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눈여겨야 될 부분은 2분기 때는 사실 원달러 환율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3분기 때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조금 약화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추적을 해보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가 2분기보다는 3분기 때 원가 부담 요인으로 조금 일부 작용을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품 공급 단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부품을 사오는 것이 결국에는 원가 비용이 되는데 그 부분이 비중이 상승을 했다라는 의미고요. 부품사 입장에서는 현대기아차한테 납품하는 부품 단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좀 이런 변화가 관측이 됐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현대차 그룹의 실적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콜 비용이라든지 이런 충당금들이 좀 반영되면서 예상보다 이런 강달러의 수혜는 크게 보지 못했던 실적이었다고 보셨는데요. 매출 자체로는 뭐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잖아요.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죠. 예, 현대차도 사상 최대 역대 최고의 매출 37조 7천억 원이 나왔고 기아 역시도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그에 비해서는 좀 감소하거나 크게 줄어드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현대차, 기아 3분기에 이런 충당금 이슈가 발생했는데 펀더멘털 훼손 요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번 충당금 이슈가 일회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네. 사실 두 번째 발생을 한 것이죠. 2년 전에도 한번 발생을 했고 또다시 2년 후에 발생을 했는데 지난번 때도 이제는 재발이 없을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부러 좀 과도할 정도로 충당금을 쌓았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2년 만에 다시 조 단위로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에 좀 신뢰도가 많이 약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젠 지금 엔진 교체 상황이라든지 현재 교체율이 얼마나 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사용된 금액들, 적립한 금액들 간에 어떤 식으로 지금 흐름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다시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판매 보증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이런 충당금 이슈는 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충당금이 세타2 GDI 엔진 관련한 품질 비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뭐 큰 문제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 뭐 2010년도 중반부터 사실 그때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에는 사실은 평생보증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가정치들을 좀 변경을 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이런 리콜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할 정도로 선제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업계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당금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리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코나 EV 화재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충당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수적으로 지금부터 많이 적립해 나가고 있는 게 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전히 전기차는 뭐 화재 사고 같은 건 아직은 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해요. 그리고 그럴 때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좀 선제적으로 미리 좀 쌓아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전기차에 불이 나면 이게 끄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할부 금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리 상승이 자동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꽤 크거든요. 예, 근데 최근 나오고 있는 소식을 보시면 이 할부 금리가 연 10%인데 누가 자동차를 사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이 자동차의 할부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두 자릿수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할부금리가 올라가면은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냥 당연히 이제 실질적으로 구매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소비자 예. 입장에서 실질 구매 비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요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완성차 입장에서 사실 이젠 인센티브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부 금리 인하 이벤트를 한다라든지 좀 수요 촉진책을 위해서 이런 할부 금리를 이용한 판촉 활동을 좀 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크게 우려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충당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부 원금을 못 갚아가지고 이제 디폴트를 내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이런 신용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뭐 손실률도 낮고 대손충당금 쌓는 것도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충당금 쪽에서의 이슈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자동차를 무리하게 저신용자한테 팔았을 때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신차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 그리고 신용도 자체가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량이 먼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신용자를 향해서 무리하게 차량을 판매한 사례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굉장히 어떤 뭐 파국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마이너스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경기가 좀 침체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금리와 함께 작용하면서 수요에 그렇죠.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들 우려를 하시죠. 특히 내년도로 접어들게 되면은 예. 경제 성장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이펙트들이 다 한꺼번에 뭉치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좀 수요가 급감하는 사태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들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과거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금리가 인상기에 사실은 판매가 좋습니다.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과열된 상황에서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 동안에는 판매가 급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었고요.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 인하하는 사이클이랑 비슷하게 오히려 판매는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는 금리를 많이 올린 상황에서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판단하는 시점에 수요가 그때부터 꺾이는 수요가 꺾일 수 있군요. 수요가 꺾이는 케이스가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금리 상승기보다 오히려 상승기를 거치고 나서 일정 수준 멈췄다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가 낮춰질 때, 이 할부 금리도 아무래도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낮춰지기 시작할 때 자동차의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은 네.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내년 어느 시점에는 자동차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은 연구원님도 보시는 건가요? 있다라고 보는데 내년일까요? 내후년일까요?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 정도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좀 특수 상황이죠. 신차 공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판매되는 수요 레벨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로 따지면은 2021년도 그리고 올해 2년 연속으로 자동차 판매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 경기 회복이 21년도, 22년도 계속 됐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케이스라면은 판매가 증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역성장을 2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여기서 둔화된다 하더라도 판매가 감소를 좀 예측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연 수요 때문에요? 이연 수요 때문에 오히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도 오른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주말에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님이 강남 수해 때 그때 강남 지역에서 운전을 하셨던 경험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때 정말 죽자 사자 물을 퍼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게 다 잠겨서 폐차 처리를 해버리면 내가 차를 받을 때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때 동안 장사를 못해서 월 소득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 필사적으로 물을 퍼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은 네, 맞습니다. 예, 신차를 신청을 해도 사실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워낙 몇 달 걸리기 때문에 이게 참 변수고 리스크가 되곤 하는데요. 그만큼 자동차 업계는 지금 현재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섹터들이 재고가 좀 쌓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극단적으로 낮은 재고를 이어가고 있는 업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9월부터 산업 재고가 상승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내년도 자동차 기업들의 영업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지 그동안은 좀 주문을 받아도 사실 생산해서 판매까지 다 해야 실적에 잡히는데 이게 좀 지연됐던, 이연됐던 네. 것들이 있었거든요.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내년에 정상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보다는 개선된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미국 시장 재고량이 약 330만 대, 350만 대 사이 정도 이렇게 뭐 시장에 재고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3개월치 정도를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재고로 잡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현재는 한 130만 대에서 140만 대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크, 뭐, 코로나 이전 수준하고 비교하면 200만 대 정도 차이가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얼마 전에 100만 대를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까지는 100만 대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 재고가 조금씩 쌓이면서 네. 130만 대 정도까지 올라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젠 재고가 점점 올라오는구나 라고 좀 얘기들을 하시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정상 레벨보다는 너무 많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야 할 길이 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그림을 보자면은 일단은 올해보다는 생산이 확실히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근데 여전히 좀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 게 첫 번째 리스크 요인은 유럽 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가 에너지를 가지고선 이거를 무기화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따라서 유럽 지역에서의 산업 생산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은 유럽 지역 내 산업 수요가 산업 생산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거의 1000만 대 가까이 생산 손실이 발생을 했고 올해는 약 400만 대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내년도에 예상되는 거는 200만 대에서 300만 대 정도의 생산 차질을 예상을 합니다. 올해 대비로는 분명히 많이 내려간 거기는 하지만 여전히 또 생산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재고 레벨이 올라오긴 하지만 과거 수준까지 가는 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는 뭐 2024년도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경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해소해야 자동차 업종의
수요라든지 어떤 자동차의 영업 지표의 정상화에 대해서 논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실적 전망에 있어서 좀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좋은 실적이었고요. 3분기도 역시 영업이익이 좀 아쉽긴 해도 양호한 실적을 보였거든요. 근데 주가를 보시면 8, 9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9월 중순 이후로는 쭉 하락했습니다. 이때 그 IRA 법안으로 인해서 미국 쪽의 판매 지표가 좀 둔화됐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것 같고요. 20만 원 선에서 현대차의 주가가 최근에 16만 원 선까지 쭉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오늘 다시 17만 원 선 회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4분기 실적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양호한 실적 나올 수 있을까요? 4분기 실적은 양호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3분기보다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 다시 한번 갱신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우려들을 하시는 부분은 4분기보다는 내년도 실적을 많이들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로 이제는 리세션이 오는 건지 경기 침체가 와도 이제는 펀더멘탈리 견딜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강한 확신을 줄 수 있는 판매 지표들 아니면은 성과 지표들이 나와줘야지 주가가 좀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논의를 했었던 IRA 법안이 완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중장기적으로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EV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실적은 굉장히 좋다. 다만 이젠 중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모멘텀들이 덧붙여지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는 좀 전망을 생각을 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곧 있으면은 그랜저 풀무드 체인지를 공개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6 세단형 타입으로 나온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또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글로벌리 출시가 됐었을 때 그 효과가 또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 효과 그리고 IRA 같은 어떤 대외적인 변수에도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적까지 좋게 나오면은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저력이 있구나라는 게 좀 입증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세를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내년 실적 감안했을 때 저평가라고 보세요?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주가 자체는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 우려들을 많이 하시지만 소폭 감익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워낙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저평가인 상황인 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가능성들로 인해서 좀 감입되거나 실적 전망이 둔화하거나 후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요.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을 다 해소한다면 오히려 또 좋아지는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차 효과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도 보면은 사실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글로벌리 점유율이 오히려 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이런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잘했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자동차 그룹, 현대차 그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동차 부품 쪽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관련주 최근 보시면 전망치 같은 경우에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타이어주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볼까요? 타이어주는 지금 몇 가지 좀 지표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런가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단 타이어 수요 자체는 둔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순부터 들어와서 저희가 교체 타이어 수요라고 하는 그 RE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소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OE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완성차들의 생산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반기 때 조금 부진했지만 하반기 이후로는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OE 타이어보다는 RE 타이어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교체 그게 타이어는 어떤 타이어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타이어가 닳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하는 수요들 이런 거는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차량들이 다 교체 타이어의 수요가 되는 거고요. OE 타이어는 신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차 생산하고 똑같이 가는 타이어죠. 그래서 RE 타이어를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다. 작년, 재작년도에 이젠 코로나 이후로 리스타킹 수요가 있었습니다. 재고를 다시 확충하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좀 세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젠 이동 수요가 늘어나면서 타이어 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수요가 확 늘어났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리스타킹 수요도 좀 끝났고 그리고 타이어 가격 자체도 유가 따라서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 수요가 조금 잠잠해지는 모습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유가가 2분기 때 피크를 찍고 나서 최근에 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고무 가격도 같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쪽은 빠지고 그리고 탑라인에서는 이제 수요가 조금 감소하는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전방 수요 쪽이 조금 더 영향이 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방 수요의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수익성 자체는 원자재 가격 안정화 그리고 각종 비용 하락에 따라서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뉴트럴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여름 정도에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미국 쪽의 뭐 증설 이슈라든지 또 하반기 실적 전망 상향 조정 등의 주가가 좀 반응하기도 했었는데 연구원님이 지금 보시기에 타이어주 같은 경우는 교체 타이어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주가를 내리누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더 크게 또 보셨네요. 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게 흘러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또 타이어주 한번 보시고요. 다만 매출 증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또 최근 들어서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완성차 생산 증가 기대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3분기 때가 2분기보다 생산이 더 많았고요.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4분기 때는 또 생산의 성숙입니다. 3분기보다도 4분기 때 생산 물량이 10% 이상 증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랑 내년도랑 비교를 하면은 내년도에는 약 8에서 10% 정도 생산 물량의 증가를 뭐 현대기아차 기준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품사들한테는 물량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중순 정도부터 글로벌 부품사들의 단가 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때도 이런 효과가 일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부품 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대비해서 부품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마진율도 많이 떨어지고 좀 갭이 벌어졌었는데 그런 갭을 좁혀가는 과정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부품사들의 실적 개선에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부품사의 실적 개선이 완성차보다 더 크게 두드러질 수 있다는 건데요. 부품 단가 인상 효과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완성차 생산 증가 같은 경우는 뭐 정상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예, 차질이 있었던 부분이 좀 잘 정상화가 되는 측면이 자동차 부품주의 수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오늘 주가 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제는 자동차주가 바닥을 탈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연구원님 자동차주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뭐 일단은 굉장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올해 실적 좋았던 거에 비해서는 주가는 예. 좀 너무 못 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IRA 불확실성이 너무 컸다고 봐야 될까요? IRA 플러스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금리 침체 인상. 리스크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현재 자동차 산업의 특수성을 봤을 때 내년도에 감익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두려운 거는 수요가 감소하는 건데 생산이 안 된 것 부분 때문에 수요가 내년에도 증가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의 실적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좀 우려를 선반했다는 측면에서 저평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히려 굉장히 완성차는 호시점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그 갭을 좁히면서 쫓아가는 뭐 이런 국면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품사가 지금은 조금 더 성장성에 대한 매력도는 내년도에 더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동차 관련주 가운데 탑픽은 부품주 안에 있을까요? 부품주 비중 확대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현대 모비스라든지 뭐 만도 뭐 이런 부품주들이 뭐 내년도에도 유리할 것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성차 주가가 안 갈 거냐?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뭐 아이오닉 6 그리고 그랜저 신차 출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눈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조지아주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전기차 생산을 미국에 이제 본격화하게 되는 게 현대차인데 이 생산 같은 경우 이 생산 규모를 실적 전망에 끌어다 오는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실적 전망에 끌어다 오는 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24년쯤 돼야 되나요? 글쎄요. 근데 왜냐하면은 사실 자동차 생산 규모를 보면 현대기아차가 이미 800만 대 정도 생산 규모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30만 대거든요. 그래서 5%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5%가 조금 5%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뭐 미리 선반영한다고 해가지고 뭐 밸류가 확 이렇게 업이 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미래 중장기적인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좀 트리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차량 경쟁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을 못해서 이런 것보다는 정말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매력도가 높은 차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아이오닉 시리즈 그리고 기아의 EV 시리즈 이런 것들이 미국 소비자들을 얼마나 사로잡을 수 있냐에 따라서 오히려 주가는 미래의 기대감을 더 선반영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일단 저평가된 건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 전망치를 대비해서도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지 금리 인상 기조라는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주가에 부담 요소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는지 여부도 1차로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종착 지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미국 내 점유율을 꼽아주셨습니다. 미국 내에서 과연 우리 현대차 그룹이 어떤 점유율을 보여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해 나가면서 또 현대차 그룹주의 투자 아이디어 얻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자동차주는 매수 관점, 부품주는 비중 확대 의견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매력도가 높은 건 부품주 쪽으로 얘기해 주신 걸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는 현대모비스 또 꼽아주셨어요.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 유진투자증권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양대지수 0.8% 상승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장중 고점 부근에서 그리 멀지 않네요. 잘 견조하게 움직이는 월요일장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